임대차 3법 시행되면서 많은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집주인이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런 내용과 함께 저번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보완 내용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냐, 6개월 이후 시행인데 수정될 여지가 있냐 하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이미 시행된 거 알고 있죠.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 7월 31일 금요일 시행되고요.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아직 안 돼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10%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계약갱신 안 된다, 새로운 세입자 받을 거다, 이딴 얘기 통하지 않는다. 신규 계약 예정인데 언제 시행하냐, 8월 말에 계약하는 것과 9월 초에 계약하는 것, 이건 솔직히 차이가 없어요. 시행되는 건 상한제, 갱신 시 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다. 이게 상한제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하나요.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갱신 청구하기 전에 1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서 7월 31일 금요일 시행인데, 얘기를 3일에 했는데 전세 계약일이 8월 15일이었다. 말한 지 한 달 안 되고 12일밖에 안 지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8월 계약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9월 계약하셨던 분들은 8월에 빨리 의사표현 하셔서 계약갱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기간 만료다. 계약 만기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을 매매로 내놓는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했다. 원래 갱신 청구가 살고 있는 집에 원래 계약했던 집주인이 있고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팔아버리고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다. 원래 계약을 이 사람이랑 했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상한제는 다 이 사람이랑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는 그렇게 못하지 않냐 라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이 불가하다. 새로운 집주인이든 원래 집주인이든 직계, 존비속, 부모나 자신이나 와이프 실거주하겠다 하면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억 전세 살고 있었는데 상한제 해봤자 1억 500밖에 안 되죠. 실거주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원래 부동산에 내놔서 1억 2천짜리 세입자를 받았다. 꼼수를 쓴 거죠. 이런 경우는 나가신 세입자분이 확인을 하시고서 실거주 한다 했더니 세입자 구했다.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쫓진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미 재계약한 경우 어떡하죠? 2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연장한다고 해서 2년 살았다. 요분은 6년째 사신 거죠. 2번이나 갱신했죠? 이런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부여되냐? 1회 한정으로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갱신한 거고, 7월 31일부터 들어가는 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 여부 관련 없이 1회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런 문제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동의를 안 해주면 쫓겨난다. 전세자금 대출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증액분만 부담하면 된다. 만기만 늘리는 거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4억 전세 산다 했을 때 최대 5% 적용하면은 2천만 원 오르죠. 그러니까 2년 전보다 2천만 원 더 구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 배를 잘 만드는 언론에서 사실은 조금 더 숨긴 건데, 다른 기사 보면 어때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 전세 추가 대출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 대출 때 집주인 동의 아닌 단순 통지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5%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나가, 이런 식으로 집주인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법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주인들이 수쓰는 거다. 요거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4년마다 세입자 바꾸면서 전세 시세 올린다. 2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갱신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으니까 다른 세입자 구해서 바짝 올린다.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추가해줬으면 하는 게 변경에도 5% 이상 못 올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때 바짝 올릴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 상한제가 걸려요. 전세가 한 1000가구 정도 있는 대단지 가구라고 해봅시다. 2년이면 730일이니까 보면은 하루에 뭐 한두 건 정도. 그때 계약을 할 때 나는 올리고 싶은데 인근에서 못 올리죠. 5% 걸리죠. 시세가 올려가지고 4년 뒤에 한 4억 정도 됐다, 전세가. 나는 이 사람 내보내고 5% 이상 올려서 5억까지 올리고 싶다. 옆에서 다 4억 2천에 실거래가 떠요. 막 올릴 수 있을까요? 세입자들이 이런 집에 들어올까요?
호가 올리면 무조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럴 거면은 6억짜리 집 사서 호가 올리면 무조건 되니까 한 30억짜리 전세 내주고 그 다음에 그거 경매 넘겨버리고 6억으로 30억 버는 법 하면 되죠. 올리는 호가대로 전세 계약은 당연히 될 거다. 이런 기반을 깔고 가는 거죠. 자, 전국 매매가격지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언제냐면 88년, 89년 뭐 이때 많이 올랐었죠. 1년에서 2년 연장이 90년도에 됐죠.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 날리면서 폭등시키죠. 그리고 4년 뒤에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때도 1년에서 2년 됐으니까 2년치 확 올려야 되죠. 그래요? 그 전에 증가율이 이만큼 됐죠. 이때 팍 튀었다가 그 전보다 증가율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안정됐다. 그래프상으로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4년 뒤에 막 올릴 수 있냐? 늘 비교하는 게 예전에 1년에서 2년 연장됐을 때 그 전에 전세가 폭등했다 라고 이 얘기만 하고 그 뒷일을 보질 않아요. 유리한 지표만 갖다 쓰고 불리한 거 안 갖다 써요. 그러면은 요때도 2년 뒤에는 또 한 번 또 팍팍 띄워줘야죠. 2년 있다 또 팍 뛰고 2년 있다 팍 뛰고. 지들 이론에 따르면 안 그랬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사항 뿐이죠. 실질적으로 전세가에 영향 많이 주는 건 뭐다? 매매가다. 매매가. 이때는 매매가가 뛰어서 같이 뛴 거다. 매매가가 안정되니까 전세가도 길게 줄었죠. 매매가 떨어지니까 전세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언제 문제가 됐었어요? MB정부 때 전세 대란 나면서 서울 같은 지역들이 매매가가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것만 가지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로 몰려서 전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데 KB는 호가 반영이니까 감정원보다 더 건설사들 편에서 해주죠. 투기꾼들 편에서. 그런데 어때요? 전세 가격하고 매매 추세가 맨날 비슷하게 간다. 전국이니까 그렇다. 서울은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서울에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에 한번 막 2년 연장한다고 해서 한번 팍 띄우고 그 전보다 떨어지고 점점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매매가격 지수 올라가다가 멈추면 전세가격 지수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보통 이렇다. 이때 보금자리 지구 똑바로 추진 안 됐는데 그때 시작할 때 막 멸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그 세입자들이 연쇄 이동해서 멸실 때문에 전세 대란이 나면서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때 제외하고는 보통 매매가 오를 때 전세가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얘기했지만 법인 매물 연말에 많이 나올 거고 내년 5월까지 또 급매물 되게 많이 나오겠죠. 다주택자들 이제 양도세 강화되고 보유세도 강화되니까 내년 6월 전에 많이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추세가 나와야 맞는 거다. 그런데 전세가로 버티게 만들려고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저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4년 뒤에 못 띄운다. 주택만 해당하나요? 상가는 해당 없나요? 상가는 원래 임대차 보호법이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가에 대해서. 주택은 그게 없어서 이번에 시행하는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전입신고 1시에 하고 집주인이 몰래 가서 근저당 3시에 잡아버리면 근저당은 3시에 잡히는데 전입신고는 2길 0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었다.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냐? 아직은 적용 안 됐는데 추진은 하고 있어요. 다음날 말고 당일 즉시 적용되도록.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막 악플 달리는 거 보면 해외에서 무한 연장되는 것만 가지고 다루지 해외 그 사례 제대로 봤냐? 그래서 제대로 봤어요. 상한제 시행 약정된 차임 및 인상률 5% 제한. 일본 얘기했었죠? 계약갱 신청권의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될 때 거절 가능하고 거의 뭐 일본 사례 따다 쓴 거죠. 일본 부동산 그래서 뛰었나요 지금? 막 폭등하고 있나요? 임대료? 집값이 떨어지는데? 말도 안 되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들였다가 폐지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남아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교 기준 임대료 지수를 기준으로 증액이 이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3년 계약 만료될 때 임대인이나 임대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 거절 가능하다. 그리고 매도할 경우도 거절 가능하다. 매도 사례 하나 더 붙은 거죠. 똑같죠 거의. 미국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이 원칙이고 위원회가 공시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분에 따라 차임 인상 가능하다. 기준 있죠 다. 뭐 비교하는 거 맨날 이런 데다 비교하겠죠. 독일 해가지고 독일은 3년 20%인데 여기는 뭐 2년은 5%밖에 안 되냐.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했던 거잖아요. 예전부터 계속 20% 인상 못 넘기니까 계속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전세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 이 수준까지 낮춰서 맞춰놓고 그때까지는 인상하더라도 5%에서 줄여가지고 요게 더 빠르더라도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걸 생각해야지. 모든 시장에서는 가격을 마구 올리는 행위 같은 경우는 제재가 돼야 되죠. 만약에 누가 쌀을 다 독점했어요. 국내에 있는 쌀이랑 해외에 들고 오는 쌀 루트를 다 독점해가지고 쌀값을 마구 올려버려요.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걸로 해서 생필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독점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보는 게 자본주의 사회냐.
산업혁명할 때나 그런 자본주의였지 지금은 수정 자본주의로 가고 있죠. 결국에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지를 챙겨주냐, 그냥 불쌍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소비가 힘든 계층을 키우면은 거기서 소비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담합해서 집값 마구 올리고 전세값 마구 올리고 이런 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제재를 해야죠.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거는 예전에 천민자본주의 시대 때 얘기고, 만약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공산주의다 계속 우기는 사람들 천민이죠, 그 사람들. 자, 그리고 그 주시하다가 부작용 적시에 보완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4년 후 폭등할 것 같다, 그런 기미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미 1년 계약돼 놓고서 1년 더 살고 갱신한 다음에 해가지고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갱신해서 한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데 폭등하려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 적시 보완 들어가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새 임차인 구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려면 웬만하면 안 내쫓으려고 하겠죠.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질까 말까인데 이 세입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세입자 들이려면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벽지 장판 갈아줘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두는 게 낫죠. 지금 전월세 뭐 임대 물량 감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실거주로 들어가서 한다. 집주인이 그러면 실거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실거주 살던 집은 나오겠죠. 매매 또는 전월세로, 임차로.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두 번째 뭐예요? 안 내놓고 공실 둔다. 공실 뒀다가 나중에 새 세입자한테 비싸게 받는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돈 많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갭투기는 갭만 가지고 있지 전세가 돌려줄 돈 없다. 가능한 사람들도 있죠. 가능한 사람들이 공실로 남겨둬서 비싸게 받고 싶은데 다른 갭투기 한 사람들은 돈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 가격에 전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시세 못 높이는데 혼자서 시세 높이면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매물 없다고 해서 전세가 끌어올리려고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매물이 줄어들 이유는 하등 없다라는 거죠. 결론, 전세 대출이나 기존 계약 연장 이런 것들 된다. 두 번째로 4년 뒤 걱정되는데, 이거 지들이 자주 얘기하는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 2년 뒤에 뛰었냐? 안 뛰었죠. 그거 보면은 똑같다.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에 전세가는 매매가 따라가는 거예요. 매매가 안정되면은 전세가도 따라서 안정되는 게 원래 인지상정이에요. 멸실 많이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86년도부터 자료 쭉 해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이래왔다 그랬는데, 그때 MB 때 잠깐 전세 대란 났던 거 가지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가 오른다, 이런 프레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셔라. 그리고 이번에 임대차 3법 저희 영상 잘 보시고 의문 나시는 점 있으면은 남겨주셔도 되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잘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